서울의 겨울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로 유명하다. 김소연은 눈 쌓인 골목길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렸다. 그녀의 숨이 하얗게 피어오르며 가슴속 불안이 점점 커졌다. 하린 언니, 늦지 않겠지? 소연은 중얼거리며 손목 시계를 보았다. 이미 약속 시간에서 10분이 지났다. 그녀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떨리고 있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늘 소연은 가족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으려 했다.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상대는 바로 이하린이었다. 소연은 28세, 서울의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다. 그녀는 늘 조용하고 책 속에서 위안을 찾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하린을 만난 후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바뀌었다. 하린은 32세,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자유로운 영혼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1년 전 우연히 참석한 독립영화 상영회에서 만났다. 하린의 다큐멘터리 숨겨진 목소리를 보고 소연은 눈물을 흘렸고 상영 후 대화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다. 하지만 소연의 가정은 보수적이었다. 부모님은 6남매 소연을 포함한 5딸과 막내 아들을 엄격한 규율 속에서 키웠다. 소연은 둘째 딸로 늘 가족의 기대를 짊어져 왔다. 아버지는 전통을 중시하는 공무원,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모든 것을 가족에게 바쳤다. 소연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터였다. 소연아. 저 멀리서 하린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연은 고개를 들었다. 하린은 눈을 헤치며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다. 그녀의 코트는 낡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미안, 버스가 눈 때문에 늦었어. 하린은 숨을 고르며 소연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끝이 맞닿자 소연의 가슴이 뛰었다. 괜찮아, 언니. 그냥 내가 좀 떨려. 소연은 솔직히 말했다. 하린은 소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같이 갈게. 내가 혼자 감당할 일 아니야?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가족에게 하린을 소개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소개가 아니었다. 소연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린과의 사랑을 당당히 선언하려 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소연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6남매는 늘 시끌벅적했다. 큰언니 지연은 결혼해 아이 둘을 낳았고 셋째 은비는 변호사로 바쁘게 살았다. 넷째 유진은 대학생, 다섯째 민서는 고등학생, 막내 동훈은 중학생이었다. 소연은 늘 조용히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 부모님은 그녀에게 착한 딸지라며 칭찬했지만 그 말은 늘 무거운 짐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소연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연이 왔어. 누구랑 같이 왔니? 어머니의 눈이 하린에게로 향했다. 안녕, 어머니. 저는 이하린이라고 합니다. 하린은 정중히 인사하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굳어졌다. 거실로 들어서자 아버지와 동생들이 모여 있었다. 소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엄마, 아빠, 얘기할 게 있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하린 언니는 제 연인이고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순간 거실은 얼어붙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고 어머니는 손에 든 찻잔을 떨어뜨렸다. 동생 민서가 놀란 눈으로 소연을 쳐다봤다. 뭐라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야, 소연아. 소연은 하린의 손을 꼭 잡았다. 하린은 그녀를 다독이며 조용히 말했다. 소연이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게요.
하지만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 때문에 집안 망신이야. 이게 다 내가 책만 파고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린 결과야. 소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아빠, 저는 그냥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린 언니는 제게 소중한 사람이고. 그만, 어머니가 소리쳤다. 너 때문에 동생들까지 망가지겠어. 너 같은 딸이 우리 집에 있다는 게 부끄럽다. 하린이 나서려 했지만 소연은 그녀를 막았다. 괜찮아, 언니.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그날 밤 소연은 집에서 쫓겨났다. 부모님은 그녀의 물건을 가방에 담아 문 앞에 던졌다. 하린은 소연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어디든. 눈 쌓인 거리에서 소연은 하린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가족의 품을 잃었지만 하린의 손을 잡고 있는 지금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소연은 하린의 작은 원룸으로 들어섰다. 방은 좁았지만 하린의 다큐멘터리 포스터와 책들로 가득 차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소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여기서 지낼 수 있어. 소연 앞 하린이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널 지켜줄게.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가족의 거부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다음 날 소연은 출판사로 출근했다. 그녀는 일을 사랑했지만 오늘은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들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소연 씨, 무슨 일 있어요? 팀장인 민주가 물었다. 그냥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소연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민주는 소연의 어깨를 토닥였다. 너무 무리하지 마. 언제든 얘기하고 싶으면 말해. 소연은 고마웠지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용기는 없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한편 하린은 자신의 다큐멘터리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는 현재 숨겨진 사랑이라는 새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었다. 이 다큐는 한국의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조명하는 작품이었다. 하린은 소연의 이야기를 다큐에 담고 싶었지만 소연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억지로 밀어붙이고 싶지 않았다. 저녁, 두 사람은 하린의 원룸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 소연은 하린이 만든 김치찌개를 먹으며 미소를 지었다. 언니 요리 잘해. 소연이 말했다. 너만 맛있게 먹어주면 난 그걸로 충분해. 하린은 웃으며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그 순간 소연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민서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소연의 5째 동생이었다. 소연은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언니, 나 민서야.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집에서 언니 얘기 엄청 심하게 하고 있어? 아빠가 언니 물건 다 버리겠다고. 소연의 얼굴이 굳었다. 민서야,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언니, 나 언니가 잘못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 민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었다. 그냥 조심해. 전화를 끄는 소연은 눈물을 참았다. 하린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내 동생, 좋은 애구나. 민서만 날 이해해주는 것 같아. 소연은 한숨을 쉬었다. 나머지 가족은 날 버린 거야? 며칠 뒤, 소연은 우연히 큰언니 지연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지연은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연아, 엄마 아빠가 너 때문에 많이 아프셔. 당장 와서 사과해. 소연은 단호히 대답했다. 언니, 나 사과할 거 없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연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하린은 소연에게 제안했다. 소연아, 나랑 같이 다큐멘터리 작업할래?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소연은 망설였다. 내가 준비됐는지 모르겠어. 괜찮아. 내 페이스대로 가자. 하리는 미소를 지었다. 소연은 하린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이 사람이라면 어떤 고난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가족의 분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소연은 하린의 다큐멘터리 작업에 조금씩 참여하기 시작했다. 하린의 스튜디오 사실은 작은 창고를 개조한 공간 내서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소연은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으며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처음엔 무서웠어. 이소연은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하지만 하린을 만난 후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알았지? 하린은 카메라 뒤에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넌 정말 용감해, 소연아.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소연의 부모는 그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다. 심지어 동생 민서마저 부모의 감시 아래 연락이 뜸해졌다. 소연은 가끔 민서의 문자를 보며 위안을 삼았다. 민서는 몰래 문자를 보내 언니, 나 응원해라고 적어 보냈다. 한편 소연의 아버지는 소연의 반항을 집안의 치욕으로 여겼다. 그는 이웃들에게 소연이 잘못된 길대에 들어섰다고 말하며 그녀를 집안에서 완전히 지우려 했다. 어머니는 매일 교회에 나가 소연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다. 소연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더 큰 상처를 받았다. 내가 정말 잘못된 걸까? 그녀는 하린에게 물었다. 하린은 단호히 대답했다. 소연아,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던 중 하린의 다큐멘터리가 지역 영화제에 초청되었다. 숨겨진 사랑의 예고편이 공개되자 소연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켰다. 소연의 셋째 언니 은비가 소연에게 전화해 따졌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하고 있어. 영화제라니 대체 무슨 생각이야? 소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언니, 난 그냥 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숨기고 싶지 않아. 은비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날 밤, 소연은 은비로부터 예상치 못한 문자를 받았다. 나도 너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소연은 그 문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작은 희망의 불씨였다. 하린은 소연을 격려하며 말했다. 봐, 조금씩 바뀌고 있어. 내 용기가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다고.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나 계속 해볼게. 영화제 날이 다가왔다. 소연은 긴장했지만 하린의 손을 잡으며 무대에 올랐다. 관객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저는 사랑 때문에 가족을 잃었지만 사랑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소연은 몰랐다. 그곳에 민서가 몰래 와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영화제가 끝난 후 소연과 하린은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하린의 동료들과 소연의 동료 민주가 함께였다. 민주는 소연의 용기에 감탄하며 말했다. 소연 씨, 정말 대단해요. 나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주 씨, 저도 그냥 하린 언니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민서가 들어왔다. 소연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서야, 너 여기 어떡해?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언니 영화제 봤어. 나 언니가 너무 자랑스러워. 두 자매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민서는 속삭였다. 집에서 몰래 나왔어. 엄마 아빠가 알면 혼날 거야. 소연은 민서를 꼭 안으며 말했다. 고마워.
민서야. 내가 이렇게 와줘서. 하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서야, 너도 우리랑 밥 먹을래? 그날 밤, 민서는 소연과 하린에게 집안의 상황을 전했다. 부모님은 여전히 소연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동생들 사이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특히 막내 동훈은 소연을 그리워하며 자주 그녀의 방에 들어가 책을 읽곤 했다. 소연은 동훈을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다. 동훈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민서는 말했다. 동훈이는 언니를 좋아해. 그냥 엄마 아빠 말만 듣고 있는 거야? 며칠 뒤, 소연은 동훈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담았다. 동훈아, 언니는 너를 정말 사랑해. 언니가 집을 떠났지만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편지를 보낸 후, 소연은 불안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다. 한편, 하린의 다큐멘터리는 점점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SNS에서 소연과 하린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며 많은 이들이 그들의 용기에 응원을 보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악플도 늘어났다. 집안을 망신시킨 딸이라는 댓글이 소연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린은 소연을 위로하며 말했다. 악플은 그냥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야. 내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야, 소연아.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흔들렸다. 그러던 중 소연은 출판사에서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다. 한 대형 출판사에서 소연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자는 제안이었다. 소연은 망설였다. 내 이야기가 책으로 나올 만큼 대단한 걸까? 하린은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너는 이미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 소연은 결국 출판 계약을 맺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 밤, 하린의 옆에서 글을 쓰며 소연은 점점 자신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가족의 반발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소연의 책 쓰기는 순탄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의 상처와 마주해야 했다. 가족의 거부, 사회의 편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의심까지. 하지만 하린은 늘 그녀의 곁에 있었다. 소연아, 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야. 하린은 원고를 읽으며 말했다. 이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거야. 소연은 하린의 말을 믿고 싶었다. 그녀는 펜을 들고 다시 썼다. 그러던 중 소연은 동훈으로부터 답장을 받았다. 동훈의 글씨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언니, 나 언니가 그리워. 아빠가 언니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난 언니가 좋은 사람이란 거 알아. 소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동훈의 마음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소연의 부모는 그녀의 책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아버지는 출판사에 직접 전화해 책 출간을 막으려 했다. 우리 딸이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다니. 출판사 측은 단호히 거절했지만 소연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린은 소연을 다독였다. 내 부모님이 지금 화를 내는 건 그들이 두려워서야. 내가 당당해질수록 그들은 더 흔들릴 거야.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말이 맞아. 나 멈추지 않을게. 소연의 책, 숨겨진 나는 결국 출간되었다. 출간 기념회에서 소연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녀는 떨렸지만 하린의 미소를 보며 용기를 냈다. 저는 사랑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지만 사랑 덕분에 더 큰 것을 얻었어요. 저 자신을요? 행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소연의 셋째 언니 은비가 나타난 것이다. 은비는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다. 소연아, 내 책 읽었어. 나 미안해. 소연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은비는 이어 말했다.
나도 편견이 있었어. 하지만 내가 이렇게 당당한 모습 보니까 내가 잘못했단 걸 알았어. 두 자매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언니, 고마워. 이렇게 와줘서. 은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시간이 걸렸지만 나도 너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소연은 그 사실이 아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할인과 민서, 그리고 은비가 그녀의 곁에 있었다. 소연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고 특히 젊은 성소수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소연은 종종 펠레터를 받았다. 한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소연님, 당신 덕분에 저도 제 자신을 받아들일 용기를 얻었어요. 고맙습니다. 소연은 그런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가족과의 단절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리는 소연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소연아, 우리 같이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위한 워크숍을 열어볼까? 내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소연은 망설였지만 하린의 열정에 끌려 동의했다. 워크숍은 서울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다. 소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참가자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한 참가자는 소연에게 물었다. 가족이 반대할 때 어떻게 이겨냈어요?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 자신을 믿기 시작했죠. 워크숍이 끝난 후 소연은 민서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언니, 나도 워크숍 왔었어. 엄마 몰래. 소연은 놀라서 민서를 찾았다. 민서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언니, 나도 언니처럼 당당해지고 싶어. 그 순간 소연은 민서가 단순한 동생이 아니라 자신의 동지처럼 느껴졌다. 두 자매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날 밤 소연의 아버지가 워크숍 장소로 찾아왔다. 그는 소연을 보자마자 소리쳤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소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빠, 저는 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빠가 저를 이해하지 못해도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하리는 소연을 안으며 말했다. 넌 정말 강해, 소연아.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언니가 있어서 내가 강해진 거야? 1년 뒤 소연과 하리는 함께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고 있었다. 소연의 책은 계속해서 사랑받았고 하린의 다큐멘터리는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동반자였다. 소연은 여전히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 그녀는 매달 부모님께 편지를 보냈다. 답장은 없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소연은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소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소연은 믿을 수 없었다. 엄마, 무슨? 내 책 읽었어. 그리고 내 다큐멘터리도 봤어. 엄마가 너를 너무 몰랐던 거야? 어머니는 이어 말했다. 아빠는 아직 화가 나 있지만 엄마는 너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소연은 전화를 끊고 하린에게 달려가 울었다. 언니, 엄마가 날 이해하려고 한대. 그 후 소연은 어머니와 조금씩 연락을 주고받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동생들과의 관계는 점점 나아졌다. 특히 동훈은 소연을 만나러 자주 찾아왔다. 소연과 하리는 자신들의 사랑을 지키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함께 워크숍을 열고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마지막 장면,
소연과 하리는 한강변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눈이 내리는 겨울, 그들의 손은 따뜻했다. 소연아, 우리 잘 해냈지? 하린이 물었다.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응, 언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야?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을 이겨냈고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소연은 이제 알았다. 사랑은 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